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소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들은 단순히 지나간 역사의 한 페이지에 머무는 희생자가 아니라 오랜 침묵의 장벽을 용기 있게 허물고 세상의 진실을 외친 숭고한 용기의 상징이죠. 과연 여러분은 위안부라는 아픈 이름 뒤에 가려진 채 살아갔던 여성들의 실제 삶과 그들이 꺾이지 않는 투쟁으로 세상에 전했던 목소리를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이 이야기는 그저 역사적 사실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을 겁니다. 한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고통의 나락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꺾이지 않았던 인간 존엄성의 처절한 투쟁을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바로 지금 여기에서 살아 숨쉬는 현재 진행형의 이야기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평화롭던 마을의 풍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푸른 논밭에서 농사를 짓고 냇가에서 빨래를 하던 평범한 소녀들의 일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소박하지만 따뜻한 나날을 보내던 그때, 갑자기 일본군 트럭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마을 어귀에 나타났습니다.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 좋은 곳에 취직시켜주겠다는 감언이설은 어린 소녀들의 순진한 마음을 유혹하는 달콤한 독약과도 같았죠. 영문도 모른 채, 혹은 부모님께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일말의 희망을 품은 채, 그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익숙한 고향을 등지고 떠나는 길, 소녀들은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참혹한 운명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낯선 땅, 낯선 건물, 그리고 그 어둡고 폐쇄적인 위안소의 첫인상은 어린 소녀들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충격과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자신의 이름으로 불릴 수 없었죠. 그저 숫자로 불리거나 일본식 이름으로 강제로 개명당해야 했습니다. 소중했던 옷가지와 개인 물품들은 모두 빼앗겼고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흔적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치 한 인간으로서의 존재 자체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경험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폭력 아래 이름 없는 전쟁의 희생자로 전락하고 만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불과 며칠, 몇 주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위안소 안에서의 시간은 그야말로 지옥과 같았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 나란히 놓인 침상들은 인간의 존엄성이 철저히 짓밟히는 공간이었죠. 끊임없이 감시하는 일본군 병사들의 눈길과 수시로 가해지는 폭력은 일상이었습니다. 극심한 허기와 질병은 그들의 육체를 서서히 갉아먹었고 정신은 끝없는 절망과 고통 속에서 헤매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조차 박탈당한 채 오직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만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이는 체념했고 어떤 이는 작은 반항을 시도했지만 대부분은 좌절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도 아주 작은 희망의 불꽃이 피어나기도 했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몰래 눈물을 훔치거나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던 연대의 순간들이 있었죠. 때로는 감시의 눈을 피해 탈출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 순간만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노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성을 상실한 채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도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마지막 남은 인간성을 지키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쳤던 것이죠. 이렇듯 잔인한 시간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수많은 소녀들의 삶을 짓밟았습니다. 그들이 마주한 위안소는 인간의 존엄성이란 단어조차 허락되지 않는 그야말로 지옥의 문이었습니다. 좁디 좁은 방 안에는 겨우 몸을 뉘일 수 있는 침상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개인의 공간이나 사생활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창문은 늘 어둡게 가려져 있었고 바깥 세상과의 연결은 철저히 단절된 채 시간의 흐름마저 모호해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소녀들은 더 이상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숫자로 혹은 모욕적인 호칭으로 불리며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끔찍한 경험을 매일같이 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옷가지와 소지품은 빼앗겼고 자신을 나타내는 모든 흔적이 지워진 채 마치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취급당했죠. 밤낮 없이 이어지는 감시와 폭력은 그들의 육체와 정신을 서서히 파괴했습니다.
일본군 병사들의 눈초리는 언제나 그들을 옥죄었고 작은 실수라도 하는 날에는 가차없는 폭력이 뒤따랐습니다. 몸에 남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 몰라도 마음에 새겨진 흉터는 결코 지워지지 않았을 겁니다. 극심한 허기와 위생불량은 온갖 질병을 불러왔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는커녕 기본적인 의약품조차 구하기 어려웠기에 병에 걸리면 죽음을 기다리는 것과 다름없었죠. 매일매일 이어지는 고통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을 거예요. 어떤 날은 그저 눈을 감고 영원히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기도 했을 테고요. 하지만 그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한 인간의 본능과 마지막 남은 존엄성을 지키려는 처절한 몸부림은 계속되었습니다. 비록 좁은 공간에 갇혀 있었지만 서로의 눈빛 속에서 작은 위로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몰래 훔쳐보는 눈물 속에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언젠가는 이 지옥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미한 희망이 담겨 있었을지도 모르죠. 때로는 서로의 아픈 상처를 말없이 어루만져주며 인간적인 온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함께 밥을 나누어 먹거나 몰래 숨겨둔 작은 물건 하나를 공유하며 잠시나마 고통을 잊으려 노력했죠. 이러한 순간들은 그들이 완전히 꺾이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용기를 내어 탈출을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밤의 어둠을 틈타 담장을 넘거나 감시의 눈을 피해 멀리 도망치려 애썼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발각되어 더 큰 폭력과 고통으로 돌아왔지만 그 시도 자체가 인간으로서의 자유를 향한 강렬한 열망이자 억압에 대한 작지만 강렬한 저항이었습니다. 그들은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끔찍한 현실 속에서도 어떻게든 살아남아 언젠가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혹은 이 부당한 현실에 맞서리라 다짐했던 것이죠. 이렇듯 위안소에서의 시간은 고통과 절망으로 점철되었지만 그 안에서도 인간성을 잃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노력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수많은 소녀들의 삶은 잔혹하게 짓밟혔지만 그들의 내면의 불씨는 결코 완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포화가 멎고 마침내 해방의 기쁨이 온 세상을 감쌌을 때 수많은 이들이 드디어 참혹했던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났다고 환호하며 새로운 시작을 꿈꿨죠. 하지만 일본군 뒤안부라는 비극적인 이름으로 끔찍한 시간을 견뎌낸 여성들에게 해방은 결코 끝이 아닌 또 다른 형태의 고통스러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기나긴 전쟁의 상흔이 채 아물기도 전에 그들은 자신과의 혹독한 싸움이자 차가운 편견과 맞서 싸워야 하는 잔혹한 사회적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마치 거친 폭풍우가 지나간 뒤 찾아온 고요함이 오히려 더 깊은 절망을 안겨주는 것처럼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너무나도 냉혹하기만 했죠. 간신히 그리던 고향 땅을 밟은 이들도 많았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낯선 풍경과 싸늘하게 외면하는 시선뿐이었고 폐허가 된 마을에서 가족을 찾지 못해 하염없이 헤매야 했습니다. 간신히 살아 돌아왔다는 작은 기쁨도 잠시, 그들은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따가운 손가락질에 또다시 깊은 상처를 받아야만 했죠. 마치 전쟁의 참혹함이 그들의 몸과 마음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어디를 가도 그들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듯 했습니다. 이전에 알던 세상은 너무나도 달라져 있었고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반겨주는 이는 안타깝게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겪었던 비극적인 경험은 사회에서 철저히 숨겨야만 하는 감당하기 힘든 부끄러운 비밀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고 결국 낯선 타지에서 홀로 쓸쓸하고 고독한 삶을 묵묵히 이어가야 했습니다. 일본을 비롯해 중국, 동남아시아 등 전쟁터였던 여러 곳곳에 남겨져 말도 통하지 않는 이국 땅에서 평생을 외로운 싸움으로 견뎌야 했죠. 그들은 해방 이후에도 진정한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했고 평생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 속에서 고통받았습니다. 마치 아무도 없는 어두운 방에 홀로 갇힌 채 고통스러운 악몽을 매일 밤 되새기는 백발의 노인처럼 그들의 삶은 깊은 고독과 끝없이 이어지는 절망으로 채워져 갔습니다. 사회는 그들에게 혹독한 침묵을 강요했습니다. 누가 그런 여자를 며느리로, 아내로 받아주겠나, 창피한 줄 알아야지 같은 비난의 말들이 칼날처럼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결국 많은 피해자들은
자신의 끔찍한 경험을 입 밖에 내는 것조차 두려워하며 평생을 가슴속에 묻어둔 채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결혼은 물론 평범한 가정을 꾸려 자녀를 낳고 행복을 나누는 것조차 꿈꿀 수 없는 경우가 허다했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드는 대신 홀로 외로이 늙어가야 하는 현실은 또 다른 형태의 잔혹한 비극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은 마치 깊은 바닷속에 가라앉은 난파선처럼 수십 년간 수면 위로 떠오르지 못했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을 홀로 사귀며 시간이 흘러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된 뒤에도 그 상처는 여전히 그들의 영혼을 깊이 갉아먹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름다움과 찬란했던 꿈은 전쟁터에서 산산조각 났고, 남은 것은 오직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사회의 냉대뿐이었죠. 그렇게 수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들의 이야기는 역사의 뒤안길로 영원히 사라지는 듯 보였고, 고통받았던 그들의 존재는 세상의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가는 듯 했죠. 하지만 이 모든 침묵과 절망 속에서도 결코 완전히 꺼지지 않는 작은 불씨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빼앗긴 존엄을 되찾고 짓밟힌 진실을 세상에 반드시 알리겠다는 강렬한 열망이었죠. 오랜 세월 침묵을 강요당했던 그들의 마음속에는 언젠가는 반드시 이 끔찍한 진실을 만천하에 고하고 말겠다는 굳은 다짐이 숨쉬고 있었고, 마침내 그 용기 있는 외침이 시작될 때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랜 세월 침묵을 강요당했던 그들의 마음속에는 언젠가는 반드시 이 끔찍한 진실을 만천하에 고하고 말겠다는 굳은 다짐이 숨쉬고 있었고, 마침내 그 용기 있는 외침이 시작될 때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깊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듯 끝없이 이어질 것 같던 고통의 터널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놓지 않았던 그들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1991년, 모두가 숨죽였던 그 침묵을 깨고 한 분의 할머니께서 세상 앞에 나서셨습니다. 바로 김학순 할머니셨죠. 나는 일본군 위안부였다 하는 할머니의 떨리지만 단호한 고백은 마치 잔잔했던 수면 위로 던져진 거대한 돌멩이처럼 잠자고 있던 우리 사회와 국제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 전까지는 쉬쉬하며 감추어졌던 혹은 애써 외면했던 비극적인 역사가 비로소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던 것이죠. 할머니의 용기 있는 목소리는 오랜 시간 켜켜이 쌓여있던 침묵의 벽을 허물어뜨리는 강력한 망치와도 같았습니다.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나만 당한 일이 아니었구나, 이제는 말할 수 있겠다 하는 깨달음과 함께 수많은 할머니들이 그동안 숨겨왔던 아픔과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시작하셨죠.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끔찍한 과거를 다시 들춰내는 고통은 물론 사회가 여전히 그들에게 보내는 차가운 시선과 편견을 다시금 마주해야 하는 두려움이 할머니들을 끊임없이 괴롭혔을 겁니다. 하지만 빼앗긴 존엄을 되찾고 진실을 바로잡겠다는 강렬한 열망은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만큼 강력했죠. 그렇게 할머니들은 매주 수요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모여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사죄하라, 유는 간절한 외침을 시작하셨습니다. 수요 시위로 불리는 이 작은 모임은 짓밟힌 인권과 정의를 요구하는 전 세계적인 평화 시위의 상징이 되었고, 수많은 시민들과 학생들이 할머니들의 손을 잡고 함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보편적인 인권 문제이자 전시 성폭력이라는 인류 보편의 범죄를 고발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던 것이죠. 국제사회도 할머니들의 용기 있는 외침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와 각국의 의회, 국제 언론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할머니들의 증언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머니들은 용기를 내어 국제재판정이나 기자회견장에 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끔찍했던 경험을 증언하셨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비록 나이 들고 병든 육체에서 나왔지만 그 안에는 결코 꺾이지 않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강렬한 호소와 정의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담겨 있었죠. 일본 정부는 자신들의 과거를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죄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력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투쟁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평화의 소녀상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녀상은 단순히 과거의 희생자를 기리는 동상을 넘어 다시는 이 땅에 전쟁과 폭력으로 인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의 간절한 염원이자
할머니들의 꺾이지 않는 용기와 인간 존엄성을 상징하는 평화의 기념비가 되었죠. 소녀상 앞을 묵묵히 지키는 할머니들의 모습은 아직 끝나지 않은 투쟁과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는 희망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들은 단순히 과거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그 이름들은 침묵의 벽을 허물고 진실을 외친 용기의 상징이며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도 존엄을 지키려 애썼던 불굴의 정신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위안부 문제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인권 문제이자 전쟁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전 인류적인 과제입니다.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역사의 진실이 기억될 때까지 우리의 관심과 연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들의 용기 있는 외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한, 그들의 투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